우리가 ELW라고 하는 상품들이 있죠. 지수가 오르고 떨어짐에 따라서 지수가 오르면 수익이 나는 콜이라는 상품이 있고, 지수가 떨어지면 수익이 나는 풋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상태에서 종목이 은근히 많아요. 종목이 은근히 많습니다. 그래서 콜은 콜대로 많고 풋은 풋대로 많아요. 근데 지금 거래량을 따져놓고 봤을 때 이 한국 투자증권에서 발행하는 발행사가 몇 개가 있어요. KB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 한국투자증권 이렇게 있죠. 이 중에서 한국투자증권이 거래량이 제일 많기 때문에 한국투자증권으로 매매를 합니다. 내가 나 혼자 그냥 개인적으로 매매할 때야 뭐 다른 회사 거 매매해도 되는데,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관심 있게 보고 매매를 한다면 거래량이 중요하죠. 어쨌든 지금 거래 많은 종목들은 3,900만 주, 3,200만 주, 1,000만 주 뭐 이렇게 되니까 거래량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거래 대금도 높은 편이에요. 자, 그런데 가만히 보다 보니까 종목이 많아. 콜 하나, 풋 하나가 아니네. 자, 옵션도 마찬가지예요. 옵션도 행사가에 따라서 콜과 풋의 콜 하나, 풋 하나가 아니라 각각 행사가에 따라서 콜과 풋이 달라집니다. 자,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거기서 지금 보시면은 그쵸?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이제 얘 좀 옆으로 치우고 설명해 봅시다. 자, 보시면은 시장이 상승할 때, 시장이 이렇게 상승하면 수익이 나는 상품이 콜이에요. 요거는 이제 옵션과 ELW라는 상품에 해당되는 설명입니다. 자, 시장이 떨어지는데 오히려 가격이 올라서 수익이 나는 게 풋이라는 상품이에요. 풋이라는 상품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자,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어떤 종목을 어떻게 골라서 매매를 해볼지, 각각 종목이 왜 이렇게 많은지 대한 부분들을 봐보죠. 보시면은 지금 행사가라고 하는 게 여기 있어요. 행사가라고 하는 게 있는데 477.5, 475, 472.5, 470. 지금 등가 현재 움직이는 가장 중심이 되는 가격을 이제 등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430입니다. 430보다 위에가 432.5, 밑에는 427.5, 즉 2.5씩 차이가 나죠. 행사가 글씨를 잘 못 쓰죠. 행사가가 각 2.5포인트씩 차이가 나고, 그에 따라서 옵션 같은 경우는 콜, 풋이 있어요. 각각의 이제 2.5 차이로 콜이 있고 풋이 있고, 콜이 있고 풋이 있고 합니다. 자, 그런데 ELW도 마찬가지로 이제 요거는 이제 한국투자증권에서 발행한 거, 미래에셋대우에서 발행한 거, 이제 이런 거에 따라서 있지만,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이 행사가의 차이에 의해서 콜이 있고 풋이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됐다라면, 자, 다음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한번 봐보자고요. 실적을 한번 봐보면은 ELW 지금 현재 매매를 해볼 만한 종목은 뭐가 있을까? 콜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콜 지금 이제 보통 저는 제가 선택하는 종목은, 선호하는 종목은 약 200원에서 300원 정도, 특히 300원 쪽에 좀 가까운 종목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이제 콜이 좀 오르고 어제도 오르고 하다 보니까 콜 가격이 좀 올라오긴 했는데, 지금 이제 한번 요 밑에 거 있는지 봐볼까요? 지금 이제 한국 G208, 한국 G208, 그리고 한국 G209, 그 위에 한국 G210, 한국 G211. 이 한국 G하고 미국 G하고 일본 G하고 그 G가 아닙니다. 알파벳 G가 들어가 있어서 그렇게 좀 표시가 되는 거고요. 풋은
이거 얘도 G가 들어가네. 한국 G 725, 한국 G 722, 뭐 721, 720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2.5포인트당 즉 여기 보시면은 확대를 좀 해볼까요? 네, 이렇게 보시면 여기 행사가라고 쓰여져 있죠. 행사가라고 쓰여져 있고 이 행사가가 상품마다 예를 들어서 208 콜 같으면 442.5 보이십니까? 442.5가 나오고 209 콜 209 콜 한국 G 209 콜 코드 번호는 한국이라는 단어가 대한민국을 뜻하는 한국이 아니고 한국투자증권을 뜻해요. 그래서 572 됩니다. 57 57 뭐 미래는 아마 52가 되고 대신이 뭐 55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증권사마다 고유 번호입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바뀌지 않아요. 무조건 한국투자증권에서 발행한 거는 코드 번호가 무조건 57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똑같아요. 네 자리는. 그래서 알파벳 G가 들어가고 209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알파벳 G는 무슨 뜻인가요?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나열하다 보니까 무작위로 저게 된 거고 요 구간에서 숫자를 이렇게 나열이 된 겁니다. 종목이 겹치지 않게끔 그냥 나열한 거예요. 자, 3학년 1반 자 키순서대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있죠. 3학년 2반에 얘 1반,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키순으로 쭉 세운 것처럼 똑같아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달 4월 2021년 4월 이제 5월 만기인 상품을 그쵸? 본다라면 여기 최종 거래일이 있죠. 최종 거래일 2021년 5월 13일 그러니까 5월 13일이 만긴 날이 되는 거예요. 만긴 날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다면 볼 건데 전환 비율은 요즘에는 100%짜리 밖에 안 나옵니다. 옛날에는 50%짜리도 있었고 25%짜리도 있었는데 지금은 100% 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행사가와 최종 거래일만 알면 돼요. 행사가와 최종 거래일만 아시면 된다. 그렇게 좀 알려드리고 자 그럼 이제 좀만 더 구체적으로 가봅시다. 그래서 이 행사가 아까 208 그 다음에 209 그 다음에 2010 그러면 209와 2010의 차이를 봅시다. 얘는 행사가가 440 최종 거래일 5월 13일 자 하나 올라가면 최종 거래일은 513일로 똑같은데 행사가가 틀리네요. 437.5입니다. 다시 209는 440이군요. 440이고 2010은 437.5 그러면 2.5가 더 낮아요. 그죠? 2.5가 더 낮은데 가격이 비싸네요. 자 이거는 어떤 원리냐면 요걸로 이제 한번 바꿔서 지금 얘네들의 행사가라고 하는 상품들은 뭐냐면 코스피가 아니에요. 선물도 아닙니다. 코스피 200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200 기준에서 놓고 봐야 되고요. 아까 우리가 2010이라는 종목을 봤을 때 437.5였죠. 437.5가 대략 이 정도고 그 다음에 그 위에 209는 440이었나요? 네, 440 이 정도죠. 그리고 뭐 그 밑에 놈은 지금 545원이고 211이라고 제가 맨 처음부터 알려드린 종목은 435입니다. 435 그죠? 435 여기 보시면 기초자산이 코스피 200이죠. 그러니까 이 기초자산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지 선물지수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선물이 먼저 움직이니까 그걸 참고하는 거지 선물이 올라가는데 왜 콜이 안 올라가 선물이 빠지는데 왜 풋이 안 올라가 할 게 아니라 기초자산인 코스피 200이 오르냐 떨어지냐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하는 게 더 정확한 겁니다. 자 어쨌든 한국 G211은 이 행사가가 435죠. 435 그죠? 그러니까 435니까 오히려 또 2.5가 낮아집니다. 자 그러면 이쯤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보고 봐봅시다. 지금 오늘이 바로 4월 14일이죠. 오늘이 4월 14일이에요. 오늘이 4월 14일인데 오늘부터 5월
아까 행사가가 얼마였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들 쉬워요. 한번 알면 쉽습니다. 5월 13일이네요. 5월 13일까지 시간이 많네요. 오늘 4월 14일이니까 약 한 달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는데 그 한 달이라는 시간을 거쳐서 5월 13일까지 시장이 올라간다면 435까지 올라갈 확률과 437.5까지 올라갈 확률과 440까지 올라갈 확률 중에 어떤 확률이 가장 높겠습니까? 1번, 2번, 3번 중에 어떤 게 가장 확률이 높을까요? 435까지 올라갈 확률이 가장 높다 1번, 437.5까지 올라갈 게 가장 높다 2번, 440까지 올라갈 확률이 가장 높다 3번. 어떤 게 가장 높죠? 확률이 뭐가 제일 높죠? 확률이 어떤 게 제일 높아요? 네, 당연히 현재보다 가장 가깝게 올라갈 수 있는 상품이 가장 유리한 거죠. 그죠? 쉽죠? 여기까지는 쉽죠? 자, 그러면 ELW나 혹은 옵션과 같은 것들이 어떤 식으로 원리를 가지고 수익을 주는가? 이런 부분에서 자, 지금 5월 13일이 만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행사가가 435포인트예요. 코스피 200 기준의 행사가가. 근데 5월 13일 날이 됐을 때 이제 단편적인 겁니다. 5월 13일 날 장이 딱 끝날 때 435보다 콜이니까 콜 C 콜이에요. 콜이니까 이게 436으로 끝났다. 그러면 행사가인 435보다 플러스 1포인트가 올라갔기 때문에 환전을 해줍니다. 행사가 되는 거죠. 로또에 당첨이 됐냐 안 됐냐. 로또 당첨이 안 되면 그 종이는 그냥 휴지 조각이 되는 거고, 당첨이 되면 그 당첨금을 주는 거죠. 그래서 당첨금이 얼마예요? 행사가 되는 가격이 1포인트당 100원씩 주어집니다. 한 주당. 내가 가지고 있는 한 주, 10주 이후부터 매매가 되니까 10주를 갖고 있으면 1000원을 내가 현금으로 받게 되겠죠. 1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1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437포인트로 끝났다라고 한다면 2포인트니까 주당 200원의 수익금을 받게 됩니다. 438포인트로 끝났다면 주당 300원의 그죠? 그리고 내가 1000주를 갖고 있으면 얼마? 10,000주를 갖고 있으면 얼마? 그죠? 주당 300원이니까.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서 내 통장에 환전이 돼서 입금이 돼요. 일주일 뒤에 만기 지나고 일주일 뒤에 돈으로 들어옵니다. 돈으로. 그렇게 들어와서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콜이 어쩌네 푸치 어쩌네 하는 그 관점,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래서 지금 가까이에 행사가가 가까이에 있는 상품이 올라갈수록 가격이 올라가는구나. 더 높이 올라갈 확률이 높잖아요.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일찍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그때쯤에 돼서는 여기 435가 아니라 400 여기 40도 올라가고, 현재 같으면 445까지도 미치면 올라가겠는데 450도 갈 수도 있겠는데, 그렇잖아요. 한 달 뒤라면 450도 시황을 다 떠나서 그냥 상승의 진폭이나 이런 것들만 생각했을 때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전에도 여기서 여기까지 쳐 올라오는데 요게 또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만약에 단순하게만 생각하면 시황 상관없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충분히 갈 수도 있는 거죠. 그쵸? 요만큼 이렇게 올라가면 450 넘어가잖아요. 지금부터 올라가면. 그래서 그런 가능성, 움직임이 커질수록, 진폭이 커지고 할수록 이 콜 가격이 올라감이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 210일 우리가 처음부터 월요일부터 제가 210일로 매매를 하라고 말씀드렸죠. 435였고 행사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죠? 물론 올라가야만. 하지만 이제 지금 위치에서 올라갈지 떨어질지를 맞추는 게 아니라 위치적으로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하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올라가게 된다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격이 쉽게 올라가는 거고,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비싸. 내가 투자자가 요거를 한정된 자금으로 매매를 하려면 500원 600원 된 놈보다는
300원대 365원짜리를 사는 게 더 많은 주식수를 사죠. 그죠? 예, 더 많은 주식수를 사. 다만 얘도 440. 그러니까 이전에 같으면 지수가 요 밑에 있었을 때 440이 좀 멀지만 어느새 430까지 왔고 한 달이라는 시간을 감안해 보면 충분히 440도 가능성이 생기죠. 맞나요? 공감 가시면 7번. 아, 그렇지. 한 달이라는 시간을 생각하면 440을 넘어갈 가능성은 아직은 충분히 있는 것 같아. 예. 그쵸? 그쵸? 그러니까 얘도 거래가 많이 되고, 예. 움직임이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지금부터 뭐 450이랄지 혹은 460이랄지 이런 종목은 어떨까요? 450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막 지금 미친 듯이 올라가면은 가능하겠지만 460포인트야. 그건 가능성이 어때요? 많이 희박하죠. 네,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에 거기까지 올라가려면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갈 때 미친 상승을 보여줘야 되는데 나타날 수도 있지만 어쨌든 확률이 낮죠. 그러니까 주가가 잘 안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한 달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450이 행사가인 놈도 움직여요. 그런데 이제 만기가 하루밖에 안 남았어.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 5월 13일이 만기인데 오늘이 5월 12일이에요. 그러면 당장 435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예? 그죠?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도 하루 남았을 때 435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근데 450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매우 희박하죠. 그러니까 그런 놈들은 이미 가격이 5원, 10원까지 떨어져서 지수가 올라가도 440까지 올라가도 걔네들은 안 움직이는 거예요. 5원, 10원에서 더 이상 안 가요. 가능성이 낮아졌으니까. 그리고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다시 여기까지 이해되시는 분들 1번. 그래서 시간이 만기가 막 지나서 새롭게 시작돼서 시간이 많이 있는 놈은 조금 멀리 있는 놈들도 가격이 충분히 움직이고 하지만 시간이 짧아질수록 멀리 행사가를 가지고 있는 상품은 움직임이 없고 그죠? 깡통이 될 가능성이 높아.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될 게 뭐예요? 가격이 너무 싸진 종목은 애초에 건드리지 않는 거야. 내가 뭔가가 판단이 잘 안 된다면 예를 들어서 그냥 기준을 정합니다. 100원 밑으로 떨어진 주식은 나는 안 건드린다.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내가 매매했던 종목 내가 아직도 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원 밑으로 떨어져 버린 종목은 물타기 하지 않는다. 절대로 저점 매수하지 않는다. 만약에 그놈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200원, 300원대에서 움직이는 종목을 그놈을 매매하는 게 좋은 거지. 그 종목을 매매하는 게 좋은 거지. 원래 내가 매매했던 종목이 80원 됐다고 그걸 자꾸 물타기해서 단가를 낮추려고 하면 죽는다. 왜? 가능성이 점점 없어지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콜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 풋을 알아봅시다. 풋은 반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풋은 반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한번 요것도 이제 헷갈리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봅시다. 자, 720 한국 G 720이라는 종목은 행사가가 422.5네요. 422.5. 최종 거래는 똑같아요. 5월 13일. 지금 당월물 5월 13일 날 그러니까 지금부터 가장 가깝게 만기가 있는 상품을 당월물이라 부릅니다. 그거를 건너뛰고 그 다음 달에 있는 상품을 차월물이라고 부르고 지난 4월 만기 때 그때 상품을 전월물이라 그럽니다. 지난달 거 전월물 지나갔으니까 이제 당월물이에요. 당월물인데 얘가 422.5 그 다음에 721 그죠? 오늘은 이놈이 이제 보는 게 좋겠다 그랬어요. 오늘부터 721 얘는 420이네요. 그죠? 2.5가 낮아졌네요. 그죠? 2.5가 낮아졌네요. 콜은 2.5가 올라가던데 풋은 반대로 2.5가 낮아지네요. 자, 그건 다시 설명하고 자, 722는 417.5 또 2.5가 낮아졌네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로 2.5가 낮아지겠죠. 자, 그럼 이제 한번 봐봅시다. 얘가 이제 417.5고 그 뒤로부터 2.5씩 올라가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 430이에요. 430이고 뭐 420인 놈이 있고
그죠? 417.5가 있고, 그죠? 이런 식이란 말이죠. 422.5가 있고, 그죠? 자, 마찬가지 이제 콜의 개념과는 반대로, 콜의 개념과는 반대로 이걸 보면 쉽게 이해해야 되겠죠. 등가가 지금 현재 여기란 말이에요. 기준이 여기인데 콜은 여 기준에서부터 현재가의 기준에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그러면 위로 올라갈 때도 멀리 올라가는 게 가능성이 낮으니까 그게 가격이 낮아지는 거고, 풋은 밑으로 떨어져야 수익을 줍니다. 밑으로 떨어져야 수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는 같은데 잘 봐봐요. 그러면 지금 430이에요. 현재 430이야. 시황이나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한 달이라는 시간을 따져놓고 보면 222.5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뭐 한 2, 3일만 떨어져도 222.5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420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는데 422.5보다는 낮죠. 응? 자, 417.5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420보다는 낮죠. 그러니까 현재보다 풋은 반대로, 풋이라는 종목은 현재보다 크게 떨어질 가능성, 큰 자리, 멀어질수록 가격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여기서 한 달이라는 시간 안에 갑자기 400포인트나 390까지 떨어질 가능성은 많이 낮아지죠. 만약에 한 달이라는 시간 안에 360까지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별로 없겠죠. 그래서 그런 상품들은 지금 거래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가격이 매우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 지수가 여기서 이만큼 떨어진다고 가격이 올라갈까요? 안 올라가겠죠. 가까이에 있는 놈들은 행사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움직이는데, 저 360까지 떨어져야만 행사가 진행돼서 수익금을 주어지는 상품은 여기서 요만큼 420까지 떨어져도 안 줘. 근데 하루아침에 이런 식의 폭락을 며칠 한다. 여기 1월 26일 막 이런 데처럼 팡팡팡팡 떨어져 버리면 그 정도 속도라면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떨어질 가능성이 생겨. 그럼 그때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는.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때는 움직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풋이라는 놈은 이제 자 계산을 해봅시다. 풋이라는 놈은 이제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풋이라는 놈은 풋은 현재가가 행사가보다 낮아져야지. 현재가가 행사가보다 낮아져야지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가가 320인데 330이죠. 320을 합시다. 320인데 행사가가 그죠? 320이면 돈을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줍니다. 여기까지는 꽝이야. 똑같으니까 줄 돈이 없잖아요. 똑같은. 근데 320 보다 높으면 안 주죠. 그러니까 319.5까지 떨어졌으면 50원 주는 거예요. 319.9가 되면 0.1 차이가 나니까 10원씩 주는 겁니다. 그리고 319가 되면 100원을 주고요. 그죠? 318까지 떨어지면 현재가가 행사가보다 떨어지면 320인 상품은 318까지 현재가가 떨어지면 200원 차이가 나니까 2포인트 차이가 나니까 200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떨어질수록 행사가보다 밑으로 떨어질수록 수익금이 생기기 때문에 풋이라는 상품은 떨어졌을 때 돈이 생겨나는 그런 상품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는 분 우리 1번 한번 올려보실까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종목들을 볼 때 기억하셔야 될 것은 만기일, 최종 거래일, 만기일 똑같은 말이에요. 그것과 그 다음에 행사가
행사가라고 하는 요 두 가지를 기억하면 되고, 현재가에서 만기일까지 거기까지 도달할 가능성, 그러니까 넘어서야 되는 거죠. 콜은 위로 넘어서야 되고, 그 다음에 풋은 밑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밑으로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돈이 주어지는구나 하는 부분들이고, 멀리 있는 놈일수록 행사가 될 가능성이 낮으니까, 행사가 될 가능성이 낮으니까 작은 돈이 주어지는 거나 이렇게 좀 보시고요. 수익이라는 부분을 따져놓고 보면은 이제 이런 놈들은 이미 등가보다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430보다 콜 중에 427.5, 이거는 작아서 안 보이죠. 이건 키울 수가 없는데, 어쨌든 427.5, 425, 422는 현재가보다 낮잖아요. 콜 기준에서는 걔네들은 이미 행사가보다 높은 자리에 와버린 거예요. 현재가가 행사가보다. 그러면 이런 거는 행사가 안에 들어왔으니까 내가라고 부릅니다. 내가. 행사가 안에 들어왔어. 내가. 432.5, 435, 437.5, 440 이렇게 더 위에 있는 놈은 아직 안에 들어오지 않았어. 바깥에 있어. 바깥에 있으니까 외가라고 불러요. 외과. 그리고 멀리 있는 걸 극외가라고 부릅니다. 극외가. 풋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래서 대박은 극외가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한 방향으로 지수가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하면서 한 방향을 만들면서 그 크게 움직였을 경우에 초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근데 대신에 우리가 한 달이라는 시간을 놓고 봤을 때, 혹은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뭐 하루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미리 예측해 갖고 맞춘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외가에 있는, 멀리 있는 외가에 있는 상품일수록 위험성은 커지는 것이고, 그게 행사가 되는 예측이 만약 떨어졌을 때는 정말 큰 보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부분이 딱 이런 부분에 맞을 수가 있는 거죠. 맞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지금 좋은 질문을 했어요. 자, 내가 매수한 가격이 있죠. 그러면 자, 오늘 예를 들어서 지금 풋 한국지 722가 현재 280원이야. 그래서 나는 280원에 샀어. 280원에 샀는데 이게 행사가가 417.5예요. 417.5야. 근데 밑으로 떨어져야 되니까 416.5로 끝났다. 그러면 한 주당 얼마를 주어주죠? 100원씩 주어주죠. 나는 단가가 얼마예요? 280원. 근데 100원을 줘? 예, 그렇습니다. 자, 로또를 사시면 어때요? 5게임을 사면 5,000원을 주죠? 그죠? 5,000원. 5,000원을 주는데 당첨이 되면 어때요? 당첨이 되면 이 5,000원을 더해갖고 당첨금을 주는 게 아니라 이 5,000원을 없고 당첨금만 주죠. 똑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10만원어치를 샀든 100만원어치 로또를 샀든 간에 내가 당첨된 당첨 금액만 주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감안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 수익이라는 부분들을 행사를 시킬 수도 있고 시세 차익만 먹을 수도 있는데, 행사 시키지 말고 시세 차익만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세 차익만 먹어라. 시세 차익만 먹어라. 자, 그래서 오늘 ELW가 종류가 콜과 풋이 있는데 콜도 여러 개가 있고 풋도 여러 개가 있더라. 왜 그런가? 행사가에 따라서 2.5포인트씩 차이가 나는 행사가에 따라서 종목이 하나씩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콜도 여러 개가 되고 풋도 여러 개가 됩니다. 그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며, 의미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그냥 키순으로 세우는 것 뿐이야. 720, 721, 722, 723 이제 그냥 순서대로 나열한 거고, 중간에 알파벳 의미 없어요. 오히려 이제 한국이면 코드 번호가 57 이렇게 되니까 그런 것만 의미가 있고, 대한민국 상품이 아니다, 한국투자증권 상품이다라는 거, 그런 것도 큰 의미 없어요. 매매할 때는 그냥 그렇구나 라고 상식으로만 알고 계시고, 중요한 건 최종거래일과 행사가, 그래서 현재가에서 가능성이 있냐 없냐에 따른 시간 부분. 그래서 금요일 날이 시간 가치가 많이 빠지죠. 왜? 금요일 날은 토요일 일요일까지 반영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금요일 오후는
토요일, 일요일 날 시간 가치가 줄어들게 되는데 요 얘기는 나중에 다시 자세하게 합시다. 시간 프리미엄 가치가 줄어들게 돼요. 시간이 뒤로 지나갈수록 행사가 같은 위치에 있어 버리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한 달이라는 시간을 두고 450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만 시간이 하루밖에 안 남았으면 450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낮아지는 거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450에 올라갈 가능성이 낮아져 버리죠. 그죠? 가능성이 낮아져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 가장 많이 감소되는 금요일 오전은 그래도 괜찮은데 오후부터는 그래서 애초에 매매를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이유가 바로 거기서 나옵니다. 시간 프리미엄이 이틀 반을 한꺼번에 없어져 버리는 그런 효과가 있어 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오늘 기초적인 얘기를 드린 거예요. 이게 결코 어려운 내용은 아닐 겁니다. 모르시면 자꾸 반복해서 봐보세요. 그래서 매달 이제 이 해당되는 상품 현재 어떤 종목들이 있고 어떤 종목에서 찾으면 되는지를 알려드릴 건데 콜은 현재 같으면 한국 G209, 2010 뭐 이런 상품들 그 순서 범위 안에서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 풋은 한국 G 앞으로 뭐 720, 721, 722 이런 놈들에서 제가 선호하는 가격은 300원 근처에 있는 거 300원이 살짝 넘거나 300원 조금 못 미치거나 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게 매매가 했을 때 매매도 쉽고 수익률적인 부분들도 효율이 좋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종목을 고르신다면 큰 문제 없을 거예요.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매매하면 안 됩니다. 멀어지는 상품은 매매하는 거 아니에요. 멀어져 버린 상품은 매매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이론가, 뭐 괴리율, 뭐 페리티, 무슨 스프레드, 기어링 막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까지 일일이 계산을 하고 감안해서 수익을 만드는 건 별로 제가 볼 때는 불필요한 작업이라 생각합니다. 그거를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그 노력을 할 바에는 차라리 마켓 파워 보고 타이밍만 잡아서 5원을 먹든 10원을 먹든 20원을 먹든 그거에 집중하는 게 현명한 거지. 같은 시간에 공을 들였을 때 가장 효율적인 수익을 내는 방법은 그런 거지. 여기에 괴리율이 어쩌고 뭐 이거는 전문가들이 핑계댈 때 하는 말이에요.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지금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왜 안 올라가냐, 괴리율이 마이너스 60% 이거 말이나 되는 거냐 막 이러면서 이제 여러분들 리딩하는 사람들, 그런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고객들한테 수익을 제대로 못 줬을 때 핑계 대려고 많이 쓰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시고 굳이 저런 거 알 필요도 없고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또 다른 놈들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를 비난하는 놈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묻고 싶네요. 그래서 너 수익 났니? 너 누구 돈 벌었니? 못 벌었을걸? 쓸짤데기 없는 데다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보다 가장 효율적인 것에 집중하는 게 낫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강의를 이렇게 좀 마쳐 보도록 할게요. 자, 핵심만 알고 넘어가자. 핵심만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ELW 옵션도 매매가 거의 똑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원리는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ELW를 예시로 설명드렸지만 ELW 콜과 풋에 이번 달 매매해 볼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그 이름별 의미, 그리고 이제 종목을 고르는 방법, 제가 어쨌든 선호하는 종목들의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했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 부탁을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